이제 완전 시원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한낮 온도는 30도가 넘을 때가 많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약간 쌀쌀해서 일어났는데 23도가 돼 있더라고요. 아침 온도는 23도까지 떨어지는 8월 중순이 조금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저희 집은 지금 낮에 25도 정도 온도가 되고요. 습도는 물 주고 나면은 66%에서 70% 정도가 나와요. 이제 문 열어놓고 있을 때는 50%까지 습도가 떨어지거든요. 이 정도 온도가 되면은 식물도 사람도 살기가 딱 좋은 가을이 됩니다. 저는 가을이 제일 가드닝 하기가 제일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제 식태기에 빠진 분들도 아주 즐겁게 가드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어떤 분께서 환절기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환절기에 또 많이 죽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절기에 식물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가을이 되면요, 제가 식물을 기르면서 알게 된 건데, 계절이 바뀌면은 햇빛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 집 지금 이 거실 선반이 있는 곳이 남향이거든요. 여기가 남향인데, 원래는 이제 겨울에는 이쪽으로 햇빛이 잘 들어요. 겨울, 가을, 봄에는 잘 들어오는데 여름에는 여기에 햇빛이 굉장히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실에는 이제 베고니아라든지 햇빛이 막 그렇게 세게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들 위주로 갖다 놨었고, 햇빛이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제가 빨리 키우고 싶어 하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저쪽 서양 방에 여름에 식물들을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서양 방에 있는 식물들을 좀 많이 이제 남양 쪽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계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왕이면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서 식물을 키우는 게 훨씬 잘 크거든요. 아끼는 식물들을 이제 남향으로 데리고 오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남향으로 데리고 오시면은 훨씬 더 이제 무늬종 같은 경우는 무늬가 더 예쁘게 나오죠. 여기 지금 콜레우스 페인티드 레이디라는 식물인데요. 얘는 햇빛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이 자주색의 무늬가 짙어지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햇빛이 없는 데서 키우면 거의 그냥 연두색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햇빛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곳에서 키우게 되면은 이렇게 자주색 무늬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도 햇빛이 없을 때 키웠던 오레우스는 약간 마블킨처럼 무늬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마블킨이 아니라 햇빛이 모자른 데 있으면은 오레우스가 약간 마블킨처럼 무늬가 돼요. 그래서 햇빛을 좀 많이 보고 자란 잎은 이렇게 초록색이 더 진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레우스처럼 정말 보이는 거고, 햇빛이 부족한 데서 자라면은 약간 잎도 이렇게 조금 허여멀건하게 돼가지고 오레우스 같은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조금 옮겼다가 무늬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다시 이쪽으로 옮겼더니 다시 오레우스다운 무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종 같은 경우는 햇빛이 좀 잘 드는 곳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자랐으면 하는 식물이라든지 무늬종 같은 경우는 남향으로 겨울, 가을에 옮겨주시면 더 예쁘게 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온도가 떨어졌잖아요. 온도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식물들이 광합성을 덜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만큼 물을 덜 주셔야 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과습으로 죽는 식물들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여름에 물을 막 열심히 주다가 욕심이 또 나면은 너무 예쁜 식물이 있으면은 빨리 키우고 싶어서 물을 또 막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과습이 와요. 제가 과습으로 죽일 뻔했던 식물 중에 하나가 이 토란이에요. 얘는 원래 무늬 토란이었는데 무늬가 사라져서 그냥 민무늬 토란으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반짝반짝한 잎이 예뻐가지고 제가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갖고 빨리 키우려고 막 물을 막 주다가 과습이 와가지고 지금 수경으로 뿌리를 다시
받고 있어요. 뿌리가 썩어가지고 제가 아예 그 썩은 뿌리는 그냥 다 잘라버리고요. 물에다 그냥 이렇게 수경 재배로 해가지고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파리가 이제 새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반짝반짝하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너무 무리를 해서 물을 많이 준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습이 오면은 뿌리를 썩은 걸 그냥 잘라버리시고요. 수경으로 뿌리 다시 받아서 키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름에는 물 시중 들기도 조금 힘들고 여러 가지 막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름에는 해충이 좀 많이 생기는 시즌이고요. 가을 되면은 해충들이 약간 빌빌빌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약을 쳐주시거나 손으로 다 하나하나씩 잡아주시면은 해충을 잡는데 더 좋은 계절이 가을이에요. 그래서 해충을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농약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친환경 제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벅스킬이라든지 과산화수소 같은 그런 친환경 살충제를 쓰고 있고요. 손으로 만약에 벌레가 생기면 하나하나 그냥 다 잡아주고 물 샤워를 매일매일 시켜서 없애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생기면 또 잡아야 되는 게 해충인 거거든요. 근데 가을에는 충분히 잡기가 더 좋은 시즌이니까 가을에 해충 관리 더 열심히 하시면은 아마 더 식물들이 예뻐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또 분갈이가 한바탕 또 일어나죠. 얘는 밀크 컴패티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뿌리가 밑으로 구멍으로 내려와서 조금 더 큰 화분에다가 심어줬어요. 근데 밀크 컴패티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핑크색 무늬가 있고 이파리도 약간 옅은 민트색이라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더 잘 자라라고 블리스볼 조금 더 큰 데다가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더 잎을 크게 내고 무늬도 잘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래서 뿌리가 나와 있는 화분들은 분갈이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1년이 지난 화분이나 뿌리가 밑으로 나와 있는 거, 물이 너무 빨리 마르는 화분 같은 경우는 아마 분갈이 하시면은 뿌리가 흙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흙이 너무 빨리 마른다 싶으면은 화분이 작은 거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흙이 마르는 그런 화분들은 분갈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바뀌는 게 습도가 낮아지게 되죠. 가을이 되면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안스리움 같은 경우라든지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잎이 건조하면은 마를 수 있거든요. 제 거는 이제 클라리네비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둥순둥한 안스 중에 하나라서 진짜 잎이 저는 잘 마르지는 않아요. 굉장히 두툼한 이파리를 가진 안스리움이라서 얘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습도가 그렇게 낮아도 얘는 그렇게 잎이 마르는 편이 아닌데 이제 안스리움, 클라리네비움도 잎이 마른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지금 저도 얘는 끝에는 잎이 조금 말랐죠? 여기 이렇게 끝이 마르는 정도인데 조금 더 많이 마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습기를 식물을 위해서 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잎이 건조해서 말라간다 싶으면은 가습기 틀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새이파리가 갈색으로 쇽 나왔네요. 귀엽죠? 근데 이렇게 기포가 생기는 거는 햇빛이 없을 때 나오면 이렇게 기포가 생기더라고요. 기포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 기포 없는 아이들이 더 예쁘죠? 얘도 분갈이 한번 해줘야겠습니다. 1년이 지났네요. 자, 가습기까지 해주시면은 아마 가을 준비는 아마 완벽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식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습도가 항상 50%에서 60%는 유지가 되는 집이거든요. 너무 높아서 문제죠. 근데 습도가 50% 이상이면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온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장 좋을 테지만 저는 온실까지 막 쓰고 싶지는 않고 그냥 한 60% 정도에서 만족하고 그냥 키우려고 해요. 이렇게 예쁜 초록이들 키우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흙 상태 봐가면서 흙이 너무 말랐다 싶으면은 물 주시고 흙이 계속 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절대 물 주지 마시고요.
계속 과습이 올 것 같다 그러면은 분갈이에서 뿌리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가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식택이 이제 좀 물리치시고요.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